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도우미 정익종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 마지막 기출문제 또 마지막 3과목 데이터베이스 1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부터? 오케이. 4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생 폼사인가요? 폼에 살고 폼에 헛소리 하지 말고 폼을 디자인복이나 데이터 시트보기로 열기 위해 폼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폼을 뭐 디자인복이나 데이터 시트복이나 이렇게 열려고 하는 매크로 함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각각 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un 커맨드가 명령이에요. run 실행해라 그런 말이죠. 명령을 실행해라. 주로 액세스 화면상에 나타나는 모든 명령 메뉴가 되겠죠. 또는 바로가기 메뉴. 우리가 바로가기 메뉴는 Shift F10번이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나오는 메뉴. 이런 메뉴들을 실행하는 명령어가 run 커맨드입니다. 그 다음에 run 매크로. 얘는 매크로를 실행한 함수예요. 문제에서 매크로 함수를 물어본 거지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매크로를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run이 다 들어갔네요. 공통적으로. 얘는 뭐예요? SQL을 실행하는, SQL문을 실행하는 실행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매크로 함수, 뭐를 여는 거, 뭐를 열어? 폼을 열어, 폼을. 그래서 오픈 폼. 만약에 보고서를 열어, 그러면 오픈 리포트. 오케이? Do you understand? 그래서 문제는 41번에 2번. 각각 1, 3, 4에 대한 내용들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답.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꼭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42번 문제. 썸의 값으로 옳은 것은, 썸은 영어로 초기화가 되어 있네요. for next가 있어요. for next. 여기서까지를 반복해라. 계속 뺑뺑이 돌아라. 얼마만큼? 20번을 돌아라. i가 1부터 20까지 계속 돌아라. select. 돌다가 선택해라. 그런 말이죠. 경우. 어떠한 경우? 0의 경우, 1, 2, 3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네요. 0이면 이렇게 하고 1, 2, 3이면 이렇게 하라. 그런 거죠. i가 1부터 20까지 반복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1부터 20까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반복을 하겠죠. 7, 8, 9 쭉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4로 나눠버려요. 4로 나눴더니 모두는 뭐예요? 나머지. 그럼 4로 나머지가 1 되겠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여기는 3. 여기는 4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 되겠죠. 다시 여기는 1, 2, 3, 8 되면 나머지가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즉 0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4, 8. 즉 4의 배수값이라는 거죠. 모두는 나누어 나머지를 갖는 겁니다. 목을 갖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갖는 겁니다. 즉 4의 배수.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4, 8, 12, 16, 20 이 5가지가 될 것 같아요. 20까지만 도니까. 그래서 이 0일 때, 즉 4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즉 4의 배수일 때, 이런 숫자들일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4, 8, 12, 16, 20을 다 더하면 6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60이 되는 거고 07년 좀 오래되었지만 동일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케이스 1, 2, 3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고 또 내려와서 다시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2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계층적 모델. 계층적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 모델. 세 번째 관계형 모델. 우리는 주로 시험들이 대부분 다 80%, 90% 관계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 모델 4가지가 있는데 주로 8, 90%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고 그 외에 이제 계층적 네트워크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 계층적은 트리 구조입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뭐 촌수 따지는 부모 자식 간이죠. 부자관계. 아들과 아버지 상호관계입니다. 상호관계. 따라서 M 대 N의 관계가 없다.
부모가 한 명이죠. 부모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또 부모가 여러 명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건 좀 극히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 부모는 한 분이죠. 한 분. 한 분 위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델. 오너 멤버. 오너 멤버는 뭐예요? 사장과 부하의 관계죠. 사장과 직원의 관계. 자, 근데 얘는 M 대 N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장이 2명, 3명 있을 수 있어요. 공동대표들이 있죠. 공동대표. 자, 그래서 이 공동대표들의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 자, 그래서 오너 멤버 관계로서 M 대 N의 사장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관계, 사이클. 자, 얘네들은 내려오기만 하는데 얘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직원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M 대 N의 관계, 뭐 코디샬 모델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M 대 N의 관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상호 관계는 부자 관계는 안 되는 거고 오너 멤버 사장과 직원의 관계에서는 그래프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객체 지향에는 뭐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고 시험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형은 테이블과 릴레이션, 정규화, 기본키, 외래키 이런 용어들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계층형 모델은 하나의 루트, 뿌리죠. 뿌리, 맨 위에 최상위 뿌리를 레코드를 타입과 종속된 레코드 타입. 자, 맨 위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 A, B, C, 이 A, B, C들은 맨 위에 여기에 대해서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 무슨 과정? 트리, 나무 형태이다. 그래서 맨 위에 루트, 뿌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종속된 애들이 존재하는 게 나무 구조 계층형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네트워크 모델이죠. 네트워크 모델. M 대 N의 관계가 형성된다. 자, 오너 멤버. 아까는 부자 관계였지만 여기는 오너 멤버의 관계이다.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모델은 행과 열로 구성되는 테이블이 형태이고 각 테이블 간의 공통 속성을 통해 관계가 성립된다. 속성이란 뭐예요? 속성이란 필드가 되겠죠. 필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테이블 안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면 성명, 국어, 영어 이런 성명, 국어, 영어를 속성이라고 그러죠. 이 전체를 테이블이라고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관계형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 모델은 객체와 관계로 표현하며 관계로 표현하는 건 관계형 모델이에요. 객체. 우리가 앞 시간에도 앞 기출문제에서도 좀 봤어요. 자, 이런 객체, 엔티티죠. 엔티티. 여기도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 ERD, 개념 단계에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설정을 하는 ERD 관계에 있었죠. 이런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이 관계형 모델입니다. 관계형.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객체와 관계로 표현하는 모델은 관계형 모델에 속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객체에 대한 용어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현실 세계에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실체. 객체란 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상 공간인 컴퓨터 세계로 적용을 시켜놓은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와 객체가 다른 의미인데 가끔 문제를 보면 객체와 객체를 뭐 혼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뭐 의미가 전달이 잘 못 되도록 하는 문제들이 간혹 과거에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객체와 객체를 좀 구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44번 문제. 관계형. 전부 다 거의 8, 90%가 관계형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MS SQL. SQL 우리가 많이 하죠. 뭐 select from where, insert into 뭐 이런 SQL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라클도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MySQL도 마찬가지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입니다. 파이썬은 뭐 C나 C++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과 비슷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언어. 자, 그래서 44번에는 파이썬이 DB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 자, 45번 문제. 디자인이 미정해져 있는 거래 명세표나 세금 계산서. 자, 이 두 단어의 키워드를 가지십시오.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주로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들이죠. 엑셀에서. 자, 회사에 가면 거래 명세표와 돈을 뭐 세금을 내는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쉽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려면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느냐. 자,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07년 좀 오래된 문제가 아까도 있었죠. 07년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문서 양식은 거래 명세표라든가 세금 계산서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 세보고서, 보고서 디자인, 보고서 마법사 있는데 잠깐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자, 2015년 3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제 파일을 제공해 드리니까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십시오. 자, 만들기에 가서 보시면 새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새 보고서. 자, 이렇게 형태로 여기 보시면은 레이아웃 보기 형태로 나옵니다. 레이아웃 보기 형태로. 자, 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보고서 디자인 보기로 해서 얘들을 자, 레이아웃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속성도 지정할 수 있어요. 속성도. 자, 이렇게 속성도 들어갈 수 있죠. 자,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보기란 내용을 보면서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속성을. 자, 그런데 디자인 보기는 내용이 안 보이면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란 내용을 못 봐요. 자, 근데 레이아웃은 내용을 보면서 속성을 해줍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는 내용을 보면서 속성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인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속성을 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레이아웃 보기. 좀 이따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새 보고서는 레이아웃 방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보고서 마법사는 마법사를 진행하면서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들기에 가서 보고서 마법사가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을 이용할 거냐? 어떤 테이블을. 또 어떤 필드들을 내가 필요한 필드들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형태를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고서 마법사. 그다음에 보고서 디자인은 디자인 보기 방식으로 내용을 못 본다라고 그랬죠. 디자인 보기는 내용을 볼 수 없고 레이아웃은 내용을 보면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게 과거에 업무문서 양식 마법사가 과거에 동일하게 한번 출제됐고 그 외에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블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레이블이 여기 있습니다. 레이블을 보면 이게 뭐예요?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란 뭐냐? 우리가 편지지 위에다가 주소 써가지고 붙이죠. 스티커 같이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외에 자, 우편 엽서 마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편 엽서는 그대로 엽서에다가 프린트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자, 엽서 자체를 이용하는 거고 우편은. 그 다음에 레이블은 우편 또는 편지지 위에 어떤 주소라든가 그런 거를 붙이기 위한 그 레이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입니다. 두 가지 좀 구별해 주시고, 자,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 일반 레이블이라고도 하고 이게 과거에 시험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을 위해 편지 봉투에 붙일 주소들을 쓰는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게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 또는 그냥 레이블이라고도 한다는 점. 45번에는 우선 정답은 4번이 되고 그 외의 내용들, 자, 레이아웃 보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 디자인 보기 내용을 볼 수 없는 거 이런 형태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6번 콤보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콤보 상자. 자, 이것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금소 통행관리 디자인 보기 보시면 이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콤보 상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마우스 찍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형태죠. 자, 얘네들은 입력보다는 골라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콤보 상자의 형태들입니다. 자, 그러면 콤보 상자의 속성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콤보 상자는 주로 이제 행원번을 설정하는 거죠. 행원번. 자, 행원번을 어떤 특정한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필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컨트롤 원본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콤보는 컨트롤 원본보다는 행원번을 더 많이 씁니다. 바운드열이 있죠. 바운드열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자, 왼쪽 필드 값과 오른쪽 필드 값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게 이 바운드열입니다. 바운드열이 1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기본적으로 저장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운드열을 2로 뒀다면 여기 있는 지역명을 저장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운드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콤보가 아닌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컨트롤 원본을 이용해서 바운드하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또 언바운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원본은 주로 어떨 때 콤보 상자를 이용할 때, 컨트롤 원본은 콤보가 아닌 일반 텍스트 상자에 연결할 바운드를 할 거냐
바운드를 언바운드 안 할 거냐. 또 바운드 할 때 수식, 는을 써서 수식을 바운드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기출문제 풀 때도 봤었습니다. 자, 바운드 열, 콤보 상자에서 어떤 열을 저장할 거냐, 첫 번째 열을 저장할 거냐, 두 번째 열을 저장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폼 속성에 가서 밑에 보시면 자, 편집 가능이라는 게 있고, 또 편집 가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 폼 속성, 이 폼 속성을 누르고 들어왔는데 문제에 보시면 콤보 상자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콤보 상자 컨트롤. 그래서 이 콤보 상자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콤보 상자 컨트롤에서 여기 보시면 사용 가능이 있고 잠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가능 잠금. 자,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한번 넣어볼까요?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줬더니 어이씨 뭐야 다 어디 가봤어. 회색으로 아예 선택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선택도. 자, 사용 가능이란 여기다 한번 지역명에다 줘볼까요? 현재 지역명은 이렇게 커서가 찍히죠. 커서가 찍히는데 자, 얘를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즉 커서 자체가 찍히질 않아요. 커서 자체. 편집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편집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닙니다. 편집을 아예 못하게, 커서를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커서 사용을. 자, 마우스를 찍지조차를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잠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금이 편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 가능 보면 편집 여부라고 나와 있죠. 편집 여부는 누가? 잠금에서 설정을 하고, 사용 가능은 포커스, 마우스를 거기다가 위치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는 게 사용 가능. 자, 편집 여부는 잠금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47번 레코드 원본에 대한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 원하는 필드를 손쉽게 선택하여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아까 우리가 보고서 마법사 사용해 봤었죠. 만들기에 가서 보고서의 마법사 지역 정보에 가서 원하는 필드 뭐 몇 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보시면, 자, 여기서 자, 레코드 원본이 이렇게 지역 정보로, 우리가 지역 정보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 정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정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꼭 하나의 지금 현재 쿼리를 만든 거죠. 자, 여기 부서, 사원, 지역 정보, 통행 목록, 이런 테이블이나 쿼리, 폼이나 보고서는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폼 또는 보고서에 레코드 원본. 자, 이 폼이나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거냐가 레코드 원본입니다. 자, 따라서 레코드 원본은 반드시 뭐를 이용해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만. 즉 폼과 보고서는 레코드 원본에 이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테이블이나 하나의 쿼리만 가능하느냐?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자, 식사 쿼리 작성기를 불러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쿼리 작성기를 불러들여서, 자, 하나의 테이블만 아니라 테이블을 또 연결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지역 정보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지역 정보. 그러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죠. 관계가 두 개 연결이 돼서 내가 통행번호, 아이디, 차량번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자, 레코드 원본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자, 필드들이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될 수 있다. 즉 하나의 테이블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테이블도 이렇게 조인, 관계를 형성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손쉽게 레코드 원본을 지정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에서만 필요한 필드를 선택한다.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시트의 레코드 원본을 통해서 드롭다운이란, 자, 다시, 자, 드롭다운이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뭐 사원, 뭐 지역 정보 이렇게 드롭다운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자, 물론 테이블이나 쿼리만 되겠죠.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레코드 원본. 자, 아까 쿼리 작성기를 이용해 새 레코드를,
작성하여 레코드 원본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2번 하나의 테이블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쿼리 이용 가능하는데 2개 이상의 테이블, 1개 이상의 테이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4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각 쿼리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week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weekday. weekday는 요일을 나타내는 함수죠. 요일을. 그런데 요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니라 숫자로, 정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일이 있네요. 일. 자, 우리가 보통 일이 있으면 일요일을 시작으로 해라. 2가 있으면 월요일을 시작으로 해라. 3이 있으면 화요일을 시작으로 해라. 라고 엑셀에서 배웠나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4, 5, 6은 없습니다. 엑셀에서. 자, 그래서 일은 일요일부터, 이는 보통 일일을 많이 씁니다. 일은 일요일부터, 이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크데이는 요일을 나타내긴 하는데 그 요일을 월화수목금토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수 형태로 나타낸다. 정수 숫자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일요일은 1, 일요일을 1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월요일은 2, 화요일은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형태가 되겠고 2번 데이트 DIFF 디퍼런스 그런 말입니다. 디퍼런스 차이, 날짜 차이 그런 말입니다. 출고일과 현재 날짜 간의 차이. 그런데 여기 D는 뭐예요? 일, 며칠 차이냐 그런 말입니다. 며칠 차이. 자, 여기 D를 쓸 수도 있고 M을 쓸 수도 있습니다. D를 쓰면 차이가 며칠이 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M을 쓰면 몇 개월이냐라는 겁니다. 몇 개월. 그 다음에 YYYY. 자, YYYY를 쓰면은 몇 년 차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D나 M은 한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Y를 한 글자로 쓰면 D로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D로. 따라서 Y를 한 글자로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D나 M은 한 글자로 쓸 수 있지만 Y는 한 글자로 쓰면 D가 돼버리니까 반드시 한 글자를 쓸 수 없고 2개, 3개도 쓸 수가 없습니다. 2개, 3개 쓰면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데이트 add 함수와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는 반드시 연도는 YYYY 4글자로, T와 M은 한 글자로 쓴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고일과 현재 날짜일 간의 차이가 경과한 일자 쓰죠. 일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날짜에 5년이죠. 5년을 더해라. 5년. 그런데 Y를 한 자리로 못 쓰고 반드시 4자리로 써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month. 출고일의 월이 9월인 날짜에서 9월에 해당되는 레코드만 표시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48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보고서의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고서 보기, 레이아웃 보기, 디자인 보기. 앞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와 레이아웃 보기 설명했었죠. 자, 레이아웃 보기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디자인 보기는 보고서 내용을 볼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인쇄 미리 보기는 인쇄할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자,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와 비슷하지만 페이지를 구분하여 한 화면에 표시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레이아웃 보기와 디자인 보기는 봤어요. 인쇄 미리 보기도 봤지만 보고서 보기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서 문제 49번 문제, 우리가 49번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여기 49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봤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고서 보기로 보이네요. 자, 보고서 보기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스크롤을 시켰어요. 스크롤 계속 내려가네요. 위아래 위아래 계속 내려가요. 몇 페이지예요? 전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 전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렸더니 뭐라고 나와요? 3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총 3페이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총 3페이지가.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눌러서 2페이지로 넘어가고 3페이지로 넘어가고 간혹 실기 공부하실 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내가 분명히 그 문제지에는 분명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나오는데 제 거는 1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헐,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왜 1페이지만 나오느냐? 그거는 인쇄 미리 보기가 아니라 보고서 보기를 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반드시 필기니까 우리가 보고서 보기도 설명을 하지만 실습, 실기할 때는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입니다. 간혹 보고서 보기를 눌러가지고 결과물과 페이지가 다르다고 막 저한테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막 이렇게 질문을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고서 보기는 안 된다라는 거. 즉 보고서 보기는 페이지 구분 없이 1페이지로 몽땅 다 보여주고 인쇄 미리 보기는 페이지를 구분해서 보여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와 비슷하지만 페이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페이지를 구분하는 건 보고서 보기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다. 따라서 49번에 1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5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와 학생 테이블의 SQL문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select 동아리 필드를 나타내라. 이 동아리 필드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select 뒤에 필드가 나와요. 어떤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테이블명. from 뒤에가 테이블명이 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group by. 자, 원래 이제 이 중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이 중간쯤에 where문이 나오죠. where. 조건이 나옵니다. where 조건. 그런데 조건 없이 다 보여줘라. 그런 말입니다. select 학생 테이블의 동아리. 모든 테이블에 학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동아리를 다 보여줘라. 왜? 조건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룹 바이. 끼리끼리 모아라. 동아리가 한 개가 아니겠죠. 동아리가 여러 개겠죠. 뭐 미술 동아리, 탁구 동아리, 뭐 만화 동아리, 뭐 아무튼 동아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그룹별로 끼리끼리 동아리를 모여서 보여줘라. 그룹 바이란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라. 자, 해빙도 조건이에요. 조건. 여기 웨어도 조건이고 해빙도 조건이고. 자, 그런데 웨어는 일반 조건이고 이 해빙은 반드시 뭐가 왔을 때? 그룹 바이가 왔을 때만 사용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룹 바이 이거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없이. 자, 그냥 동아리별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룹 바이가 없이 해빙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룹 바이가 나오면 반드시 해빙이 나올 이유는 없지만 해빙이 나오면 반드시 그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룹별로 조건. 동아리에 참가한 인원이 가입한 인원이 2개 이상 2개 초과죠. 2개 초과라는 말은 3명 이상이라는 거죠. 3개가 아니라 3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개 이상 가입한 동아리를 표시해라. 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같은 성명을 가진 뭐예요? 성명이 아니라 동아리별이죠. 동아리별. 성명이 아니라. 동아리를 3개 이상 가입한 학생을 검색해라. 학생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동아리를 검색해라 라는 겁니다. 동아리를 검색해라. 자, 학생 테이블에 동아리를 검색해라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3개의 동아리 중 하나라도 가입한 노노노노. 자, 여러 개의 동아리 중 3명 이상이 3명 이상. 자, 3개 이상 2개 초과니까 3개 이상이 되겠죠. 3개 이상 가입한 동아리를 select 뒤에 있는 게 필드명입니다. 자, 그래서 select가 검색하는 거고 뒤에 있는 필드명을 검색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 그룹 중에서 2명 초과 3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들을 검색해라. 어떤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해서 50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자료 분석에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는 크로스스텝 쿼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우리가 크로스스텝 쿼리를 잠깐 한번 맛배기 봐야 되겠죠. 맛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인쇄 미리 보기는 닫고, 자, 여기 51번 문제 51번으로 크로스스텝 쿼리가 하나 있네요. 자, 디자인 보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보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풀어버리면 크로스스텝이 아니라 일반 선택 쿼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필드, 테이블, 요약, 정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크로스탭으로 눌러주면 크로스탭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단순 선택으로 다시 누르면 크로스탭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탭 쿼리가 뭔지를 보려고 하는데, 자, 행머리글, 열머리글이 있네요. 자, 행머리글, 열머리글. 또는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거를 닫고 마법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쿼리 마법사에 보면 크로스탭 쿼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어떤 테이블을 이용할 거냐, 뭐 통행 목록 테이블을 한번 가볼까요? 통행 목록 테이블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머리글로 뭘 사용하느냐,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머리 글로 통행번호, 뭐 차량번호, 그 다음에 경차 유무 이렇게 3개까지. 더는 못 눌러주게 돼 있죠. 더는 안 돼요. 더는 3개까지 된다. 3개까지. 자, 그 다음에 열머리 글로 뭘 사용하시겠습니까? 열머리 글로. 열머리 글은 왜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밖에 안 되나 봐요. 자, 열머리 글은 그러면 우리는 차종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차종으로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자, 크로스스텝 쿼리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열머리글, 여기가 행머리글, 이쪽에 값이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값을 사용할 부분에 뭘 사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계산을 하기 위해 통행료를 한번 해봤어요. 통행료, 총계. 자, 할인율도 뭐 총계, 할인 구분은 총계가 안 되네요. 왜? 자, 진입 입구도 총계가 안 되네요. 왜? 숫자가 아니라서. 숫자인 경우에는 총계, 최대, 평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숫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개수. 문자, 특히 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할인 구분 주로 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수, 카운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쪽이 행머리글 우리가 아까 3개까지 설정했죠. 3개까지.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열머리글, 그리고 이쪽이 값 부분이죠. 행과 열의 교차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값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디자인으로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디자인으로. 자, 그랬더니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 행머리글.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합계는 자기가 알아서 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또 행머리글을 또 하나 지워볼게요. 행머리글을. 자, 2개도 가능하죠. 2개도. 또 하나 지워볼까요? 행머리글을. 자, 또 지워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열머리글도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행머리글 하나, 열머리글 하나. 자, 이번에는 얘를 행머리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행머리글은 2개인데 열머리글은 없죠.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행머리글 옵션, 하나의 열머리글 옵션, 하나의 값이 지정된다. 즉, 왜 열머리글이 없냐? 삐져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열머리글이 꼭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값 부분에는 뭐 문자도 되고 할인 구분이 뭐예요? 할인 구분. 자, 통행 목록에 보면 할인 구분이 문자예요.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이런 문자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문자인 것들도 가능하다. 문자인 것들은 주로 이제 개수로 나오고 숫자인 것들은 합계, 평균, 총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문제 51번에 디자인 보기에서 보시면 여기도 자, 행머리글이 2개, 열머리글이 1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1번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크로스스텝은 값을 요약한 것으로 3가지 집합 기준을 그룹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가지 그룹이 필요한가요? 자,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숫자 값을 사용하는 필드만 문자도 가능했었죠. 문자는 주로 이제 개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행머리글은 몇 개까지? 3개까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스텝 쿼리는 폼 또는 보고서 개체를 온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데이터 온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테이블과 쿼리뿐이 없습니다. 자, 데이터 원본, 레코드 원본은 전부 다 테이블 쿼리입니다. 폼이나 보고서는 레코드 원본,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은 틀렸고 3번은 맞은 것 같죠? 2번도 틀렸어요. 왜? 숫자를 사용하는 필드만 선택한다? 문자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가지 집합 기준이다. 크로스스텝은 3가지 집합 기준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행머리글은 최대 3개까지, 열머리글은 1개까지만. 그리고 3가지 집합 기준이 아니라 행머리글, 열머리글 2가지 기준으로 묶어준다. 그래서 1번도 틀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번에는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52번. 자, 쿼리 문의 구문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nsert into 그런 겁니다. insert into 뭔가 삽입해라. 멤버라는 테이블에 ID, 패스워드, 네임, 에이지 이 4가지의 필드 값으로 A001, 1234, 킴2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입력을.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멤버 테이블에 역시 여기도 테이블이고 여기도 테이블입니다. 자, 멤버 테이블에 셋 변경을 해라, 갱신을 해라, 업데이트는. 자, 에이지 17로, 나이를 17로 갱신을 해라. 뭐가? 아이디가 A001인. 그래서 업데이트 셋 웨어 그런 말입니다. 자, 아이디가 A001인 학생에 대해서 나이를 17로 갱신을 해라. 자, 그 다음에 select 검색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distinct 중복이 되는 건 빼버리고 중복이 되는 건 하나만으로 간주하고, 자, age 나이가 17인 나이가 17인 멤버 프롬이죠. 멤버 테이블에서 고유하게 중복이 되지 않게 모두 검색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lete 여기에는 별이 생략된 겁니다. delete 별 from member. 자, 아이디가 A001인 것들의 삭제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삭제. 자, delete는 어차피 레코드 단위로 모두 삭제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별이 생략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3번에 보면 select 별 distinct 중복이 되지 않게끔 모든 필드를 이라는 말인데, 자, 이걸 직접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에 select distinct 문제 52번이라고 쿼리가 있습니다. 자, 얘를 디자인으로 열어보면 SQL 구문이 나와요. 자, 우리는 멤버 테이블에 요금,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에이지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는 건데 테이블 명만 멤버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지 코드가 102, 103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는 이거를 SQL문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발지 코드가 102라는 거. 출발지 코드가 102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네요. 자, 그 중에서 공통되는 게 있나요? R3, R3가 공통되긴 하는데 값이 2종, 2300, 2300 똑같네요. 자, 이런 두 개를 하나로 나타내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자, 얘는 102 똑같게 하지만 여기서 2종인데 1종 여기서 틀리네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R2 여기 모두 똑같죠. 이렇게 세 개가. 자, 이렇게 중복되는 건 하나만 보여라 라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가 총 개수는 11개 있습니다. 11개. 자, 얘를 중복을 제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별 distinct라고 되어 있습니다. select 별 distinct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실행을 한번 디자인에 가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별 distinct 쿼리식의 연산자가 없는 구문입니다. 뭐래? 왜 안 된다라는겨? 자, 이 필드명이 D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distinct 별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11개 있었는데 중복을 제거하고 나니까 4개만 나오더라. 뭐가? 출발지 코드가 그냥 102. 출발지 코드가 102인 것만 우리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는 우리가 여기다가 별을 썼지만 그래서 요금 코드, 출발지 코드, 차종 요금 다 나오지만 나는 차종만 보고 싶다. 그럼 차종 뭐예요? 공통되는 거 4개. 그 다음에 2종 하나죠. 자, 그럼 여기서 차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차종으로. 자, 모든 필드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특정 필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1종 아까 4개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공통되는 거 하나로. 그 다음에 2종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자, SQL 구문에 보면은 distinct와 distinct 뒤에 필드명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distinct 뒤에.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여기 delete 문도 있습니다. delete 문도 여기다가 별 써놨죠. 별을 한번 지워버릴게요. 뭐 그냥 이대로 다 이어서 붙여도 돼요. 이렇게 이어서 붙여주면 자기가 알아서 줄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발행을 삭제한다. 왜 발행을 삭제하지? 자, 출발지가 A102인 거. 자, 멤버 중에 출발주가 A102인 거 다 삭제해버렸어요. 헐랭. 나 삭제 안 했는데 왜 삭제됐지? 자기가 알아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딜리트 눌러버리니까. 실행을 우리가 눌렀잖아요. 실행 누르니까 A102인 것들을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자, 딜리트 뒤에 프롬도 자기가 알아서 지워져 버렸죠. 자, 그리고 저장하고 나서 들어가서 보시면 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즉 딜리트 뒤에 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딜리트 뒤에 원래 별이 들어가야 되지만 생략이 가능한 거고, 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52번에는 정답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A17이 아니라
출발지 코드를 A 뭐 102 이렇게 조건을 바꿔서 넣은 것뿐입니다.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폼에서 컨트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폼에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쭉 드래그하면 연속 선택이 됩니다. 또는 Shift를 누르고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 누르고 Shift 눌렀습니다. 저는 Shift 눌렀어요. 안 보이죠? 저는 눌렀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을 누르면 연속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액세스에서는 연속 선택의 개념, Shift가 연속 선택의 개념이 없습니다. Shift를 이용하더라도 하나 컨트롤처럼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에서 개체 선택할 때는 컨트롤의 의미가 없습니다. 불연속의 의미가. 모두 Shift로 합니다. 모두 Shift로.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선택을 놓고 본문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본문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폼이나 보고서 전체 모든 컨트롤이 선택된다는 거. 자, 그래서 53번 보면 비순차적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다. 액세스 폼이나 보고서에서는 비순차적일지라도 Shift를 이용한다라는 거. 자, 일정 영역의 컨트롤을 한 번에 모두 선택하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한다. 또는 Shift로 하나. 자, 드래그 또는 Shift를 이용하여 각각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렬된, 그러면 2번은 맞는 거네요. 정렬된 여러 개의 모든 컨트롤을 모두 선택하려면 맨 위에 위치한 컨트롤을 클릭한 후에 마지막 거를 누르고 Shift를 누른다. 자, 첫 번째 마지막 Shift의 의미는 없다라고 했죠. 하나씩 클릭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본문 영역에 모두 선택하려면 컨트롤 A. 컨트롤 A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했는데도 본문이 아닌 전체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A는 영역 구분 없이 본문, 머리글 이런 거 영역 없이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3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가져올 때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3년 3월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MS 워드에서 작성한 거, 아래 한글과 같은 한글에서 작성한 파일들은 외부 데이터로 가져올 수 없다. 메모장에서 가져온 텍스트, 엑셀, XML, 그다음에 액세스에 작성한 것들은 가져올 수 있지만 워드 파일,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은 외부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55번 문제. 부속 코드를 기본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속 코드를 기본키로 하는 부서 테이블. 자, 잠시 이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 자, 얘는 보지 마세요. 얘는 보지 마시고 이걸 볼게요. 여기를. 자, 그러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네가 필요 없으니까 내려가 있어. 조금만 내려가고 니네가 올라오자. 자, 너는 안 보이게 내려가라. 상관없어요. 자, 어차피 지금 얘는 쓸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자, 부서 코드. 여기가 부서 코드, 여기도 부서 코드가 있죠. 자, 그런데 부서 테이블과 부서 코드를 기본키로 하는 부서 테이블. 즉,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가 기본키라는 거죠. 또 부서 코드를 포함하는 사원 정보, 부서 코드를 포함하는 사원 정보가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기본키,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관계를 설정되어 있는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외래키. 자, 이런 걸 우리는, 자, 이런 열쇠 모양이 있는 걸 기본키라고 하고, 열쇠 모양이 없는 상대방을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포린키. 자, 이때 관계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항상 무결성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무결성이 뭐냐? 자, 1대 다죠. 이쪽은 1이고 이쪽은 다입니다. 자, 이 선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계 편집을 누르면 항상 무결성, 관련 업데이트, 관련 삭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항상 무결성만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주인은 누구예요? 부서 코드가 주인이에요. 기본키가 주인이에요. 기본키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헐랭, 이 뭐야? 그런데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가 컴퓨터 끄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제가 아나요? 몰라요.
누가 듣다가 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삭제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강의하다가 그만하겠습니다. 막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헐 뭐야 이거 씨 이러겠죠. 자, 그래서 기본키는 기본키의 즉 부서 테이블의 기본키는 마음대로 삭제나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외래 키에 해당되는 부서 코드는 마음대로 삭제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때? 항상 무결성 유지가 체크되어 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부서 테이블이죠. 부서 테이블. 부서 테이블에 있는 경영기획팀을 지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원 테이블에 가서 하나를 지우려고 그래요. 자, 삭제합니다. 지워졌어요. 왜 지워지죠? 외래키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가 나가도 모른다는 거 저는. 그런데 제 거를 지우려고 하면 제가 그만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을 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자, 이제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관계 편집에 가서 무결성 유지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일대 다의 개념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부서에 가서 B002 경영기획팀을 지워버렸어요. 삭제돼버렸어요. 삭제돼버렸죠. 무결성 유지. 뭐 문제가 무결성이란 결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결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유지 안 하겠다라고 풀어버렸으니까 아무나 삭제돼도 뭐 제가 강의하다가 가버려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그래서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무결성 유지. 결함이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관련 업데이트, 관련 삭제 이런 것들은 자 기본키 쪽이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자 얘가 변경이 되면 얘도 자동으로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얘가 삭제되면 얘도 따라서 삭제되도록 하는 것들이 자 업데이트 삭제의 개념입니다. 자, 지금은 삭제를 지워버려서 아까 삭제를 지워버려서 관계가 이제 안 맺어져요. 자, 아까 부서 테이블에 기본키를 하나 지워버렸죠. 제가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지금은 이미 지워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태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무결성 유지를 하면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는 사원의 부서 코드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만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서 테이블에 1번, 2번 지워버렸죠. 우리가 1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원 테이블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외에 부서 코드를 다른 걸 입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기본키에 존재하는 코드들만을 대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서 테이블이 기본키죠. 그래서 부서 테이블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사원 테이블에 부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 항상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면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가 바뀌는 경우 무조건 자동으로 바뀐다? 바뀌려면 아까 우리가 업데이트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항상 무결성이 아니라 업데이트 체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더라도 설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네요. 무결성 유지가 설정이 안 되면 뭐 마음대로 해야 되죠.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결성 유지가 체크가 설정이 안 돼버리면 반드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삭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삭제도 돼버렸죠. 무결성 유지가 설정이 안 되면. 즉 이런 것들은 무결성 유지가 체크되어야 설정이 되어야 반드시 존재하고 삭제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설정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도 없고 삭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테이블에 입력된 날짜에 2005년 10월 13일 자, 2015년 10월 13일 연월일 형태입니다. 연월일.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통행 목록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에 날짜 형태 있습니다. 날짜. 자, 그래서 날짜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본 날짜, 자세한 날짜, 보통 날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그림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자, 기본 날짜는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자세한 날짜는 요일이 나타나요. 요일이. 자, 그 다음에 보통 날짜는 연월일 한글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기는 한글이 없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이거는 간단한 날짜. 자세한 시간, 보통 시간, 간단한 시간 이런 것들도 과거에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출제된 문제들이네요. 자, 꼭 정리를 해 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제는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 자, 유행을 돌고 도니까 또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7번 문제. 테이블 내의 이름, 필드 이름. 자, 이런 통행번호, 아이디, 이런 필드 이름들을 지정을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테이블 내에 동일한 필드 이름을 지정할 수 없다. 테이블과 동일한 이름. 자, 예를 들어서 현재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통행 목록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통행 목록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테이블과 같은 필드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써지네. 써지죠? 써집니다. 자, 그래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테이블에 동일한 필드를 2개 이상 지정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다가 통행 목록 한번 또 써볼까요? 자, 되는 건가요? 되네?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있습니다. 저장하려고 하니까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얘는 지워버릴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했더니 저장이 되죠. 자, 맨 뒤에 자, 통행 목록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테이블과 같은 필드명은 집어넣을 수 있지만 필드명이 똑같은 게 2개 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네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필드 이름에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기호들을 포함할 수 있다가 아니라 특수문자 같은 것들은 포함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자, 동일한 필드 이름을 2개 이상 지정할 수 없다. 또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이 중복될 수는 없다. 자, 여기 보시면 멤버, 부서, 사원, 지역 정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이름과 이 쿼리 이름은 중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지역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 정보라는 쿼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만 중복이 안 된다면 폼은 여기 지역 정보 있죠. 지역 정보. 폼이나 보고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에 동일한 이름의 필드를 2개 사용할 수 없고 테이블과 쿼리 이름은 중복될 수 없다. 폼과 보고서는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폼 작성 시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폼은 입력, 편집, 작업 등의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로 테이블, 쿼리, SQL 등의 레코드 원본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레코드 원본은 폼과 보고서가 아니면 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폼은 주로 이제 입력, 편집 등을 하는 거고 보고서는 인쇄라든가 인쇄 미리 보기를 위한 용도입니다. 자, 폼의 제목 표시줄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통행 차량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캡션이 있습니다. 캡션 여기다가 뭐 한방합격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이름을.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실제 폼의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캡션, 별명을 붙여놓은 거죠. 별명을. 자, 그래서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텍스트는 이름이 아니라 캡션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폼의 기본 보기에서 단일 폼, 연속 폼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보기에 보시면 연속 폼, 단일 폼 이렇게 특히 연속 폼과 단일 폼의 형태를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폼은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오는 거고 단일 폼을 보시면 자, 단일 폼은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자, 단일 폼과 연속 폼의 차이는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름이 아니라 캡션을 이용해서 제목 표시줄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59번 문제. 59번 문제도 13년 3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자,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를 동시에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자, 이렇게 분할을 해서 위아래 위아래. 자, 위쪽은 칼럼 형식으로 폼을 표시하고 아래쪽은 데이터 시트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칼럼의 폼 보기와 아래쪽엔 데이터 시트 2개를 다 볼 수 있는 게 폼 분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항목이란 폼을 테이블 형식으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마법사. 자,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필드 같은 거, 보고서 마법사도 봤었죠. 모달은 자, 폼을 닫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 못 알아듣는다. 이런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통행 목록으로 여기 보시면은 기타 폼에 모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달을 열었더니 자, 이렇게 왜 안 눌러져? 자, 이 창을 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모달입니다. 모달.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모달은 그 창을 닫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모달입니다.
자, 그래서 59번에는 위아래, 위아래 폼과 데이터 시트를 나눠서 볼 수 있는 건 폼 분할이라는 거. 자, 마지막 60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자, 폼 마법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통행 목록에 만들기에 가서 자, 기타 폼에 가면 폼 마법사, 데이터 시트, 모달, 피벗 테이블 이렇게 있죠. 자,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자, 내가 원하는 필드들만 다 안 넣고 원하는 필드들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폼의 어떤 모양을 지정할 거냐? 컬럼, 테이블, 데이터, 맞춤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컬럼, 데이터, 맞춤,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어디서 봤었죠? 아까 우리가 자, 여기 기타 폼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폼 마법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컬럼, 테이블, 데이터 시트, 맞춤 형식을 설정할 수 있고 자, 기타 폼의 폼 마법사, 데이터 시트, 모달, 피벗 테이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60번에 틀린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기출문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이제 2016년의 기출문제를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십시오. To be continue.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